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단원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입니다.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입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상위의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본질,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아래 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줘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 동행입니다. 예로 은행, 관공서, 병원,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요. 물품 사기, 약타기, 은행, 관공서 대행 업무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을 하게 되고요. 요양보호사 2명이 실시하게 됩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기능 훈련, 재활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행동변화 대처가 있습니다.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에는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 및 물품, 세탁물 관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업무는 무엇일까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치료, 훈련, 재활, 신체 인지향상 프로그램과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는데요. 욕창관리, 관찰 및 측정, 의사진료 보조, 그 밖의 처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가능한 업무는 무엇일까요? 욕창 예방, 경관영양액 주입 돕기, 경구약, 외용약, 상비약품 투여, 복지용구 사용 안내 등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례는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심하게 거부하면 입안 헹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음부 세척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대처 방안은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처 방안은요.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합니다.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파악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과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대상자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해주고 입고 싶은 옷을 안에 입히고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이 높은데 대상자와 가족이 목욕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처 방안은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상의하여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감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거부를 계속하시면 특수 샴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 문제 사례입니다. 이때 대처 방안은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줍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절, 생일상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재사용의 해로움을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쪽을 아래에 향하고 마비가 있는 쪽은 베개를 받쳐주며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돕습니다. 살에 들리지 않도록 말을 시키지 않으며 천천히 제공합니다.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거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치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리 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양사나 의료인과 연계합니다.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기는 데 부담이 되는 경우는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여서 은행 업무를 봅니다. 동반이 어려울 경우에 사전에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푸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이해시켜줍니다.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의 문제 사례는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계속할 경우 가족이나 시설장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변비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평상시 식습관과 배설 양상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합니다.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의료인과 상의합니다. 여유있게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하게 복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됨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시간,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1.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서비스 변경,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네 번째,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돌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인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세 번째,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합니다. 네 번째,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합니다. 다섯 번째,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합니다. 여섯 번째,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내용입니다.